젊은이들 사이에서 몸을 씻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기사 나온 거 보니까 한 일주일 동안 안 씻는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네. SNS 상에서 이제 씻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커밍아웃하는 뭐 그런 좀 분위기가 있어서 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게 트렌드화 된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나는 이제 목욕 캔슬이야 뭐 그러면서 이제 SNS에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나도 목욕 캔슬, 유명인들도 TV에 나와서 네. 나는 목욕 캔슬한다, 네. 뭐 나는 뭐 며칠씩 씻지 않는다라는 걸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해서 그렇다 보니까 뭐 일본에서는 일종의 뭐 좀 트렌드처럼 요즘에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끈따끈한 세상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상 보고서 시간. 안녕하세요. MC 이하영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일본 소식 전해주실 신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저번 1부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전해주셨는데 네. 오늘 2부에는 또 어떤 소식 준비해주셨나요? 목욕입니다. 목욕! 삿포로 잘 갔다 오셨나요? 아, 네. 삿포로 가서 료칸에서 목욕 즐기고 왔습니다. 온천 들어가셨나요? 온천 다녀왔습니다. 그 온천물이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며칠씩 계속 쓰는 온천물이라서 정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좀 더러운 온천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매일 가는 거 아니에요, 물을? 아니에요. 며칠씩 사용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일본에서 온천에 갈 일이 있다 그러면 온천에 들어갔다 나와서 꼭 샤워를 합니다. 살모넬라균 같은 거 막 있어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옛날에. 저는 온천 물이 좋다 생각해서 나와서 샤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물 그대로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본인들은 목욕물을 받아놓고 네.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합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기사를 준비를 했는데 좀 보실까요? 네. 목욕물 재이용자는 24.7%, 6일 이상은 그중 3.3%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보낸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욕물을 재이용하는 사람들이 24%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6일 이상은 너무 오래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저건 목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매일 하다 보면 물값이 많이 나가니까 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예전에 일본 여자친구 집에 처음 갔을 때 욕조가 있는데 물을 데우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식잖아요. 한 번 쓰면 식고 하니까 그쵸. 그걸 데워서 이제 또 들어가고 데워서 들어가고. 받아진 물을 데우는 게 있군요. 네. 그래서 아하. 그걸 보고 욕조에 좀 들어갈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 가족들이 들어가는 건데 내가 들어가도 되나? 하는 뭐 그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뭐 찝찝한데? 그냥 샤워만 하고 말았습니다. 네. 근데 일본에는 이렇게 욕조를 데우는 그러한 장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료칸에 갔을 때 떠오르는 불순물 같은 거 제거하는 게 있더라고요. 파리채 같이 생긴 거. 며칠 동안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있었구나.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고 며칠씩 사용을 하니까 그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 집에서도 뭐 이러한 뜰채 같은 거, 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때 같은 거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떠내는 이러한 도구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온천에서도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또 이것도 모르고 그 료칸에 가서 이게 있길래 일본 깨끗하다. 저는 이렇게 뭐 나뭇잎 같은 거 떨어지면 떠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목욕이라는 건 내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건데 아무래도 재사용을 하면 좀 찝찝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처음에 이제 들어갔다가 몸을 데우고 나와서 이제 몸을 헹구죠. 그러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목욕이라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거는 씻는다는 느낌보다는 내 몸을 데우고 이런 느낌인 거네요. 확실하게 잘 아시네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야, 좀 씻자 그러면은 뭐 샤워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씻자라는 건 욕조에 몸을 담그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씻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씻는다는 말 자체가 오후로니 하이루 욕조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씻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욕조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샤워하는. 네, 뭐 그런 식이죠. 그럼 일본에 목욕탕도 많나요, 혹시? 대중 목욕탕 같은 거? 예, 목욕탕 많이 있죠. 아, 네. 근데 보통 목욕탕을 가면 어린 나이에는 딸이 아빠랑 가는 경우도 많고 아들이 엄마랑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일본은 좀 큰 상태에서도 이렇게 엄마나 아빠랑 같이 가는 성별이 다르더라도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본에서 몇 년 전부터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네. 다 큰 애인데 초등학생인데 아들을 데리고 여탕에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크게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몇 살 이하로는 이제 못 들어가게 해야 된다.
된다라고 좀 그러한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일본 목욕탕에서는 목욕을 하고 있을 때 남탕에 여자 종업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종업원이 들어옵니다. 정말요? 아줌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막 정리하고 청소하고 물 뭐 온도도 재기도 하고. 그것도 범죄 아닌가요? 성별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막 가리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좀 아무렇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목욕탕 같은 경우는 천장이 뚫려 있어요. 네. 보통은 벽으로 완벽하게 막혀 있잖아요. 이게 여탕이고 남탕이다 보면 그렇죠. 벽으로 완벽하게 막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천장이 한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탕에서 말하는 소리가 남탕에서 다 들리고 정말요? 남탕에서 하는 소리가 여탕에서도 다 들리고 좀 그런 구조예요. 거의 붙어 있는 거네 그러면 여탕과 남탕이 벽 하나 두고. 그리고 매일 바꿔서 남탕하고 여탕하고 하루는 그렇더라고요. 남탕이었는데 그 다음 날인 여기가 여탕이 되기도 하고. 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바뀌니까 주의해라. 네. 잘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도 온천을 갔는데 오늘 여탕이 내일 남탕이 된다고 하길래 왜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음량의 조화를 맞춰야 된다 뭐 그래서 그게 좀 어. 바꿉니다. 그래서 들어가신 온천물이 어제 그 아저씨가 들어갔던 온천물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온천 물을 갈진 않을 예. 수 있으니까 앞으로 나와서 몸을 좀 깨끗이 씻어야겠네요. 샤워를 꼭 해야겠다. 여러분 샤워 꼭 하십시오. 일본 목욕탕을 가시면 온천이나. 네. 그리고 최근에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목욕 캔슬 문화가 유행을 하고 있다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몸을 씻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기사 나온 거 보니까 한 일주일 동안 안 씻는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네. SNS 상에서 이제 씻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커밍아웃하는 뭐 그런 좀 분위기가 있어서 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게 트렌드화 된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나는 이제 목욕 캔슬이야. 뭐 그러면서 이제 SNS에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나도 목욕 캔슬. 유명인들도 TV에 나와서 네. 나는 목욕 캔슬한다. 네. 뭐 나는 뭐 며칠씩 씻지 않는다라는 걸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해서 그렇다 보니까 뭐 일본에서는 일종의 뭐 좀 트렌드처럼 요즘에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샤워는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니요, 안 씻는 거예요. 샤워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안 씻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머리도 안 감고 씻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 네. 나 안 씻었어를 커밍아웃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더러운 거야.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걸 근데 왜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답변이 네. 귀찮아서,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씻는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욕조에 몸을 담그는 거잖아요. 네. 기본으로. 이게 베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생각하기에 씻는다는 것은 욕조에 몸을 담그는 거.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귀찮다고 느껴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씻지 않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욕조에 들어가서 씻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는데 남자나 여자나 대부분 30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씻는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샤워만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시간도 단축되고 좋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씻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욕탕에 들어가는 게 귀찮아서 씻지 않는 그러한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 아무래도 요즘 일본 젊은이들이 좀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수도 요금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목욕 캔슬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또 목욕물을 데우고 하다 보면 전기 요금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아끼기 위해서 목욕 캔슬을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일본의 이 목욕 문화가 아무래도 조만간 크게 변화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목욕 캔슬도 그렇고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도 그렇고 크게 변화가 생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일본에서 2024년 4월부로 수돗물이 민영화가 됐습니다. 정말요? 수도 민영화. 일본은 모든 공공기관을 민영화시켰어요. 마지막 남은 게 수도거든요. 그런데 수도까지 민영화를 시켜버렸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 하면은 일본의 철도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개판입니다. 정말 불편하고 요금 비싸고 이제 인프라는 잘 갖추어져 있기는 한데 정말 불편하거든요. 일본인들도 헷갈려 할 정도로 불편하고 가격도 비싸고 정말 대표적인 게 철도고 그리고 우편이라던가 네. 뭐 여러 가지 전기도 그렇고
좋고 그러한 인프라들을 전부 다 민영화해 버려서 요금도 비싸고 서비스의 질은 안 좋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수도까지 민영화를 했습니다. 네. 수도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시고 씻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수도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겁니다. 일본에서는 수도 요금 뭐 10배씩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일본의 목욕 문화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요금이 오르면 이렇게 목욕물을 받는 문화 자체가 좀 위협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목욕물을 뭐 한 이틀, 3일 썼던 사람이 뭐 6일 아, 이상 뭐 담아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재사용 기간이 훨씬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목욕 캔슬이 지금 볼 때는 하나의 어떤 단순한 트렌드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고착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켜봐야 될 네, 문제죠. 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어떤 네. 영향이 있을지. 네, 이렇게 신 작가님과 일본의 목욕 문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너무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은 좀 더러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네, 지저분한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고 일본에 다음에 가실 때 온천에 들어가신다면 들어갔다 나와서 꼭 샤워를 하는 걸로 네.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꼭 이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